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랑 선대위 안에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말이 오가고 있고 많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정치펀치라고 이름 바꿨거든요. 예. 뭔가 이렇게 한번. 이거요? 네. 네, 셀프백입니다. 한번 시원하게 치고 펀치가 세시네요. 역시 강펀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면. 네. 어쨌든 지금 사실 어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이력 문제 네.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인터뷰도 몇 군데 했죠. 네. 안 했다고도 본인이 주장하기도 하고. 예. 사실 그 인터뷰랑 결국 취재랑 이제 모호한 경계선 상에서 그쵸. 이제 예. 좀 후보자 배우자가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는 전화를 본인은 단순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인터뷰다. 네, 라고 그렇죠. 생각한 거고. 사실 근데 뭐 그 경계선은 사실 정치부 취재에서는 모호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네, 네. 그건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에 궁금해하는 사안을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 네. 기사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임해야 된다. 네. 이런 네. 건데 아마 후보자의 배우자도 좀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네. 지금까지는 다소 이제 너무 편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대중이 봤을 때 좀 내용이 부적절해 보이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네. 뭐 개선되어야겠죠 앞으로. 사실 네, 그렇죠.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는 전화를 해서 지금부터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취재라는 건 그냥 얘기를 하는 바로 거고 현안에 대해서 물어봐 그렇죠. 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취재원이 또는 그 인터뷰가 대답을 할 때는 네. 기자랑 얘기해서 대답을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기사화된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네. 그렇게 그렇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사적인 대화랑 약간 그러니까 기자랑 전화를 해도 사적인 대화로 대화라고 생각을 생각하는 하는 것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김건희 그 여사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 것이 네. 예를 들어 무슨 뭐 그 굉장히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네. 예를 들어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니까 저보다 많으면 형님을 모시겠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네.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좀 중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빠라는 단어를 부각시켜서 기사를 쓴다든지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땐 전혀 김건희 여사의 의도랑은 관계없는 식으로 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대화를 편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나이 물어보고 하는 건데 네, 네. 그 상황이 그렇게 무슨 가다 보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공인의 삶을 살지 않았던 김건희 네. 여사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는 그럴 생각입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어떤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느냐 이거 갖고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그 얘기를 궁금증을 갖고 네. 얘기해 왔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갑자기 쑥 하고 나타나 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전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최악의 형태 아닙니까 이게?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뭐 선대위 차원에서 준비를 안 했냐라는 비판도 이제 네. 한데 사실 선대위 차원에서는 후보가 된 이후에부터 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조언을 하고 또 네.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후보자도 네. 이 준비하는 것 또는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때가 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죠. 아 그렇죠. 저희도 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나올 거다 했는데 네. 이렇게 불쑥 그냥 나와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좀 납득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솔직히. 네. 근데 어쨌든 뭐 선거라는 거는 항상 네. 다이나믹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최선의 결과를 내느냐가 선대위의 고민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아주 활발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등판한다는 그렇죠. 그 형식이 이제 없어진 건가요? 이제 이미 해버린 건가요? 글쎄요 이상하게 등판이 돼버렸어요. 저는 뭐 그런 앞으로 등판이라는 이벤트는 없겠지만은 네. 반대로 이제 지금 연말 연시가 이제 다가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보를 설계하고 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저는 특히 지금 민감한 시기인 게 뭐냐면은 그 12월 말부터는 네. 이제 사실 뭐 연말 연시 때문에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기기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중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 이 블랙아웃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12월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조사 정도가 한 앞으로 3주간의 정치 방송이나 이런 데 계속 인용될 조사거든요. 네. 아, 근데 이 그렇군요. 시점을 앞두고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배우자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이 주목받고 네. 또 오늘 또 조선일보 단독을 했지만은 네. 그 이재명 그 후보의 아들이 가족 문제도 네. 굉장히 심각한 네. 그 도박 문제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중에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네. 한 3주간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박제돼 버립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군요. 굉장히 양당 입장에서 치열하게 이번 주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좋아요. 양쪽 다 벌어졌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바로 사과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어제 김건희 씨도 사과는 했는데 이게 뭔가 깔끔하게 끝 사과가 아니라 뭔가 약간 아직도 뭔가 미진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오늘 사실 그 조선일보 보도에 있어서는 기승전결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변명을 하려 할 수도 없는 그렇죠. 뭐 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깔끔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기들도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도 상황 파악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후보자는 워낙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가족 간 소통이라는 것도 아주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뿐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리고 후보자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가겠다는 취지로 네.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뭐 초기 하루 정도 이제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네. 오늘부터는 좀 나은 대응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 경우에는 이제 아예 한 팀이 있잖아요. 배우자를 담당하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현직 의원이 그 장을 맡고 있죠.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 후보의 경우도 배우자 전담 팀을 만들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이제 후보에게 제안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아직 네.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해가지고 뭐 그렇게 저희가 출범을 안 시키고 있었는데 네. 뭐 아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지 않을까. 관리팀이 앞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경기도지사의 부인으로서 성남시장의 부인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상당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그 후보의 배우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조력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인 반면 당장 우리 후보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과 긴밀한 교류를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던 인물이기 네. 때문에 인물에 있어서 그 퍼스널리티도 파악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업무 방식도 파악하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쪽엔 카게무샤까지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여까지 나와서 그렇죠. 기자들 네. 따돌리고 했는데 네. 이쪽은 집에서 그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네. 언론이 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목을 숙이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줘요. 실제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랑 같이 사진 찍혔던 네. 그 안으로 이제 그 방 안으로 안내하는 네. 역할을 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김건희 여사랑 친밀도가 높은 인물이지만은 또 네. 선대위나 이런 데서 이제 공식적으로 파견하고 이런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김건희 씨가 개인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개선을 가지고 제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뭐 경호하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네. 수행하는 인력을 저희가 붙였으면은 네. 그 상황에서 우리 후보의 배우자를 이렇게 유도할 게 아니라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대응을 하는 게 먼저겠죠. 맞아요. 지금은 좀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취재하기 부적절한 상황인 것 네. 같으니 나중에 취재하실 게 있으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그 도와주시는 분도 정치권의 문법이나 아니면 이런 취재 전혀 문법에 모르는 익숙하지 거죠, 않은 분이어서 좀 네.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후보자의 부인이 그렇게 언론사의 전화를 수시로 받는다는 건 상당히 저도 본 일이 없는데 이것도 뭔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누구도 전화 다 받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연예인들과 또 정치인, 그러니까 국민의 사랑을 받고 일하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는 또 그만큼 언론이 센 검증을 하고 네. 그리고 항상 우호적이지만 않을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이지만 않은 그런 취재를 할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사업하던 분이니까 네. 보통 언론에 대응할 때는 항상 호의적으로 항상 다 이렇게 취재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일적인 관계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제 생각에 대응이 있어가지고 역시 사업하는 방식 그대로 그냥 했다. 사업하는 사람은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누가 오든지 간에 응대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고 언론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약간의 경계심보다는 호의를 가지고 이제 응하다 보니까 때로 이제 언론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해서는 안 될 답변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굳이 해야 된다는 답변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로 인터뷰 비슷한 그런 대화를 한 기자들은 그러니까 원래 김건희 여사가 사업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기자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친분을 얻었다고 하는 기자들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또 반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 주변의 인물들과 친분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거의 한 검찰총장 시절부터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제 지속된 본인에 대한 음해성 발언이나 네.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이나 아니면 음해성 이야기 중에 특히 뭐 소위 줄리 의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유흥업소에 일했다 이런 의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이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 미친 거죠.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언론 취재가 왔을 때 핸드폰에 뭐 전화번호랑 기자 이름 정도만 뜨지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는 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심리 속에는 해명 욕구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럼 공식적으로 한번 딱 자리를 잡아서 하든가 정제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더 의욕만 부추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 대응이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선대위 차원에서 후보에게 어제도 이제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 후보도 고민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주가 조작 그건 다 이제 수사 중인 거고, 그다음에 뭐 허위 경력 기재, 그다음에 줄리 뭐 온갖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하나 딱 정리를 해서 사실관계가 요겁니다. 요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드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대응한다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에 있어가지고 그 업무 분장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제가 홍보 미디어 쪽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안에 보면 상황실도 있고 이제 캠프에 여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선대위 내에서 처음에 인선을 하고 나서도 많은 이제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면서.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얘기하기를 선거가 끝날 때쯤이면 선대위가 구성이 완료된다. 팀워크 맞추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 보면서 우려가 많으시겠지만은. 이걸 빨리 조정해 나가는 게 역량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직접 보셨죠, 우리 대표님은. 근데 그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화통한 면도 있고 털털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뭐 귀족적인 거나 그런 성향이 전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굉장히 일적인 욕심이 많은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분의 사무실에서도 제가 뵙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더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인으로서의 삶을 아직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점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도 심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황이 올 정도의 그런 상황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전해 듣는 건 있지만은 어쨌든 뭐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인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이제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사실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대선인데 매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후보의 배우자의 어떤 뭐 자녀의 이슈 이런 것들인데 진짜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좋은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선이 무슨 영부인 뽑기처럼 돼가고 있어요. 이건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굉장히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사실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한쪽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쪽은 검사 사칭 후보 출신이고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대척점이 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영부인 쪽으로 가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이걸 타박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 언론에 있어가지고 언론이 보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엔 정치인들이 생산하는 말과 글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내는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것은 소위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 공보단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은 범죄 잡던 검찰총장이고 한쪽은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그 사실 구속까지 됐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나중에 벌금형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민에게 명시적인 아주 명확한 대비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예를 들어
김건희 그 여사의 어쨌든 그 학문적 성실성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아니면은 이력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이 지적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네.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예 후보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네. 예전에 소위 말하는 그 가천대학교 석사 논문 같은 것들 네. 네. 본인이 표절을 아예 인정하고 본인이 학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학문적 성실성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그분이 어디 가서 얘기할 것도 아닌데 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가 되느냐 때문에 선거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도대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전과도 있고 별별 거짓말을 이게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는 가만히 있고 이쪽 배우자의 하자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업하시던 분들이나 네. 경제인 하시던 분들은 뭐 경제사범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 경우, 네. 아니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은 그 나름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 전과가 있는 네. 경우, 이건 사회적으로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래요. 근데 이 이재명 후보의 전과를 보면은 음주운전인데 해명이 이래. 해명이 무슨 어떤 분을 돕다가 음주운전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의 변호를 돕다가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냥 그렇죠. 해명을 붙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검사 사칭 같은 경우에도 네. 누구 그렇죠. 돕다가 이제 검사 사칭했다 네. 이런 거고. 그거 외에도 보면 아까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해명이 뭐였냐면은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 누가 이렇게 하기 신경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학교를 자기가 잘못해놓고 학교를 이제 비하해버리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씨도 똑같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하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네.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네.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선거라는 게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면밀하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